5학년 국어, 5학년 국어입니다. 자, 사진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하, 미안해. 사진이 아니지. 참, 우리가 화면 공유를 해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골라줄게요. 5학년 국어. 자, 여기는 194쪽이에요. 자, 여기 볼게요. 1번에 예원이가 짐작한 뜻은 바늘처럼 뾰족한 방석일 것이다 했어요. 위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는 앉아있기에 몹시 불안스러운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2번에 검불다, 검으면서 붓다 이런 말이니까 복합어죠. 검다, 붓다를 합한 낱말. 불다, 붓다. 뭐가 맞은지 잘 모르겠네, 발음은.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사과, 복숭아, 자두, 수박, 오이는 딱 원래대 하나 일체형이었어요. 단일어예요. 그런데 복합어는 산딸기, 산에서 나는 딸기, 방울처럼 생긴 방울토마토, 애호박, 호박 중에서 어린 호박, 애호박 이런 게 복합어예요. 뭔가 의미가 첨가되었어요. 자, 4번에는 새우잠은 새우랑 모양이 비슷한 모양으로 자는 거잖아. 그래서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 아니면 불편하게 옆으로 누워 자는 잠을 말해요. 비슷하게 쓰면 맞습니다. 우리나라 악기의 특징을 보니까 위에 밑줄을 그어놨어요. 5번.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정리해서 쓴 건데 우리나라 악기들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8가지 재료로 만들어졌다. 자, 6번 스캔하면서 번호가 좀 잘렸어요. 이 글을 읽고 떠오른 생각. 자, 이렇게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건 겪은 일이 다르죠. 지금 여자친구는 박물관에서 악기를 본 것만 경험한 거고 남자친구는 텔레비전에서 그 악기, 전통 악기를, 음악을 직접 연주하는 소리까지 들은 거죠. 그러면 경험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7번에 이 글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동물이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이제 뭐 말을 하는 것처럼 해서 말을 막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에서는 그렇게 무서운 인간들을 피할 방법 좀 알려줘 막 이런 내용도 나오고 나에서는 깃대종, 지표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무튼 동물들이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팔리고 그래서 좀 피해본 사례들이 나와요.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책에서 고래를 많이 잡아가지고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을 읽었다. 이런 거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에는 카나리아를 이용해서 어떤 지역의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지표로 삼았을 거다. 지표라는 거는 기준을 삼았을 거다. 이런 거죠. 지표가 되는 기준이 되는 종류라는 거예요. 자, 9단원으로 스르륵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인데 설명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는 글은 뭔가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 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지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읽는 거고요. 자, 필요한 글을 찾아서 훑어 읽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뭔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제목 같은 거를 쫙 보면서 일단 대충 훑어보는 거예요. 대충 자세히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읽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중요한 내용도 찾아보고 그게 왜 그렇게 이게 중요한 건지 이유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내용도 밑줄도 짝짝 그으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은 요거는 설명하는 대상, 뭐 설명하는 뭐 이런 거는 설명하는 글에 대한 종류고요. 자, 2번에는 자, 다 아까 전에 번호 나왔었어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고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같은 점도 찾고
비판하는 태도로 읽는 거는 뭔가 이렇게 흠집을 찾아내려는 그런 것보다는 나와 다른 의견, 좀 더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조금은 생각을 좀 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자, 3번. 자세히 읽으려면 뒷받침하는 내용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야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 3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읽는 건 훑어 읽기 방법이에요. 대충 훑어서 쭈르륵. 자, 4번은 자, 필요한 정보가 글에 있는지 찾아봐야 할 때 그때는 일단 제목을 딱 보는 거예요. 제목을 보고 찾느라고 책을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스캔을 탁 하는 거예요. 제목만 보고 그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1번부터 또 볼게요. 그림 가라에서 아무튼 이 여자친구가 뭔가를 막 찾고 있어. 그래서 글을 찾아 읽은 경험을 말하고요. 나에서는 책을 고르다가 제목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읽은 적이 있대. 그림 중에서 나저다. 나 그림에서 보면 우주의 신비? 내가 안 그래도 우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그 책을 우주에 관한 책이구나 이러면서 골라 읽게 되는 거죠. 자, 3번. 자, 예를 들어서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종이접기를 하고 싶을 때 인터넷을 찾아서 설명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림도 보고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그것도 볼 수 있어요. 요리나 뭐 이런 것도.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3번이 맞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고 싶으면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 되겠죠. 그런데 1번에 곤충 먹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그러면 광고를 읽으면 안 되죠. 과학책을 봐야 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재밌어 보이면 이야기책을 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생각이 궁금하면 다른 친구들의 의견이 적혀 있는 그런 글을 봐야 되는데 신문 기사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 5번에 사회 문제로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도시와 농촌에 관련된 비교한 글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 알맞은 책을 읽어야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글을 뒤져보면 되겠습니다. 동화책은 그냥 이야기죠. 자, 5번은요. 목적에 맞게 글을 찾아 읽으면 좋은 점이 있는데 알맞게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거를 알맞게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찾고 싶었던 정보를 나는 좀 더 과학에 대해 알고 싶어 이러면은 과학책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알고 싶었던 거를 자세히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6번 보세요. 과학 숙제로 돌의 종류를 조사해야 되는데 돌을 설명한 거를 쫙쫙쫙 찾으면 되죠. 자, 3번, 5번 아닌데 3번, 5번은 왜 아니냐. 자, 과학의 발전을 설명한 책에서는 돌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서 돌을 이용해 만든 도구? 돌의 종류를 알고 싶으니까 도구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발전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7번. 이 글의 종류는요. 정보 문의가 뭔지를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8번의 QR이라는 거는 빠른 응답이에요. 선생님이 표시해놨어요. 위에 보면. 자, 여기 윗부분은 8번 적어놨죠. QR. 빠른 응답. 동그라미 땡 돼 있어요. 자, 9번에서는 틀린 게 뭐였냐면은 알맞지 않은 건요. 2번이었는데 물건 살 때 계산하는 거는 막대 표시죠. 이걸 바코드라고 하나요? 그쵸? 바코드죠, 바코드. 그걸 막대 표시라고 여기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문의에 대한 설명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의 정보 문의는 어떻게 사용하냐? 자, 위에 보면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으로 QR코드 읽기 이런 프로그램 있죠? 그걸로 딱 사진을 스캔을 딱 하면 되죠. 줄무늬가 쫙 있는데 그걸 스캔하면 되는 거. 너무 신기해. 자, 11번 같은 경우는요. 자, 줄을 이렇게 그으면 돼요. 책은 책의 정보와 줄거리를 알려주고 박물관은 그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자료나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고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는 무엇을 파는지 할인 정보가 뭔지 그런 걸 제공하죠. 자, 12번에서 내용이 정확한지 알아보고 싶은 거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정보 문의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나 큰 회사, 이렇게 좋은 회사 거기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대요. 그게 좀 알아보고 싶네요. 정확한지 아닌지. 자, 13번에서 이 글과 같은 종류의 글을 읽는 방법.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죠. 그런데 1번에선 틀렸어요. 인물의 대사와 표정을 파악하는 거는 뭐죠? 뭐 대본 같은 거 그런 거죠. 근데 그 설명하는 글은 그런 거 없죠. 자, 14번 내용에 대해서 밑줄을 미리 그어놨는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하, 이게 그래서 주장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는 주장을 하겠군요. 그 다음에 또 밑줄이 많이 있죠. 첫째, 둘째, 셋째 뒤에 있는 밑줄들은 이 글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근거로 제시한 거예요. 자, 밑에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자, 14번이요. 14번은 글쓴이의 주장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에서는요. 근거로 첫째, 둘째, 셋째를 찾으면 1번, 2번, 5번이 됩니다. 자, 16번에서 글쓴이의 생각 중 자신의 생각과 같은 점. 선생님 생각에도 그래요. 미래 사회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17번.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 근거를 납득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납득하다라는 거는 알맞은 근거냐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엉뚱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가 아니라 이해가 되고 아 그렇지 맞아 맞아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납득이 되는 그런 근거인지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5조까지였어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빠를 수도 있는데 친구들 피드백 해주세요. 이게 너희들한테 너무 빨랐는지 아니면 속도가 괜찮았는지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았어요. 안녕.